누구세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누구? 아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인사를 우리가 안 했으니까 인사부터 하고 합시다. 반가운 박사일을. 안녕하십니까? 아니 잠깐만 왜 이거 안 해? NG 아니에요? 뭘? 이거 아니야 이거 NG인 것 같은데. 저기요, 저 누구냐면요, 저는요 별당 마당새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냥 해요? 그냥 해? 아니 이거 아니 NG 참 그 아닌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시려고 하시세요, 빨리. 누구예요 도대체? 별당 누구? 별당 마당새요. 별당 마당새? 제가 마법에 걸렸걸랑요. 마법에 걸렸어요? 네, 이 마법을 그거 풀어주실 어떡하라고? 분을 빨리 좀 초대 손님 빨리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빨리 소개를 해드립시다. 네. 네. 예전에 뭐 별당아씨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럼요. 자, 네. 홍세미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주세요. 그러니까 마법이 안 풀린데 지금은 네. 더 때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착한 일을 해야 이거 베껴줄 수 있거든요.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근데 네. 홍순 씨,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이시죠? 다시 한번 그러면 따뜻한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옆에 이상훈 씨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모습 네. 보니까 그때 생각 많이 나시죠? 예. 별당 아씨 생각 많이 나시죠? 네, 16년 전인데요. 네. 벌써 16년 네. 전인가요? 아. 그러니까 그때 할 때는 네. 이거보다 좀 더 심했죠. 그리고 막 그냥 혹도 더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쓰개치마를 한 3개월 동안 제가 썼으니까 아주 뭐 굉장히 그 피부가 막 상해져 있었어요. 네, 땀이 나고 막 숨도 못 쉬고. 그리고 그때 축지법을 또 썼죠. 축지법. 네. 이게 쓰개치마를 만약에 베끼려면요. 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베끼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이 별당 씨는 이렇게 해가지고 축지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꼭 무술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게 베껴지고 그랬다. 한번 쓸까요, 축지법 지금? 착한 더워 일. 죽겠어. 정말 착한 일 할 거예요? 네, 그럼 베껴드릴게요. 그럼 베껴주세요. 네. 눈 꼭 감으세요. 네. 다 뜬 거도 작아요, 제 눈은. 조용히 하시고. 합. 아유, 아유. 아유.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여기가 막 땡기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더워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힘드셨어. 야, 옛날에 고생 참 많이 하셨겠네요. 아, 근데 그거 가만히 있어봐. 얼굴 그거 어떻게지? 직해요. 이거 옛날보다 제가 굉장히 약하게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셨었잖아요. 강한 거가 아니라 이런 네 아주 뭐 말할 수도 없었죠. 예. 전체가 다. 아유. 그러니까 저 냄새도 지금, 나고요. 네, 냄새뿐만 아니라 네. 이 좀 얼굴 근육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태다 더 땡기니까 지금 말은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좀 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뛰고 하시죠. 우리 조금 전에 힘든데. 노래를 어. 해주신 우리 캐시킴 씨가 예.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징그러우신가 봐. 네, 저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네. 네. 네. 이야, 깨끗해졌네, 얼굴이 예. 많이. 시원하시죠? 예. 세상에 이렇게 나른할 수가 없어요. 날아갈 것 같네. 이렇게 염치 좋게 휴지까지 땄네요. 그러니까 참 예전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하셨다는 걸 우리가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 많이 그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요거도 한 30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눈이 막 쑤시고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돼요. 그다음 호흡 가쁘고 그쵸. 거기다 쓰개치마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거울 보시고 조금씩 떼세요. 네, 갔다 올게요. 네. 아니 거기서 그냥 해, 그냥 괜찮아요. 얘기들 나누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아,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별당아 씨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16년 거예요. 전이니까. 그 당시에 인기가 굉장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화면을 보시죠. 아, 네, 구경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스스로 천수를 다하였다고 믿고 계시오. 이를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자식된 우리 임종하는 자리를 지켜드리지 못함이 애통할 따름이 옵니다. 아우, 저 때 눈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네.
하루 종일 울었는데도 눈이 막 퉁퉁 붓는데 또 울어야 되고 또 울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카트가 또 에너지 나면 다시 하고. 그렇지. 지성을 다하여 말씀드립시다. 그때 김세현 씨가 남편으로 나왔죠. 네. 네. 아버님의 성품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당시 홍세미 씨하고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뵌 얼굴하고 제가 뭐 옆에 계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큰 차이가 없네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땐 좀 많이 말랐었어요. 아.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살이 쪘다고 할까요? 네. 아니요. 근데 전혀 여러분 어떠세요? 차이가 변한 게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아니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 근데 아이고. 저희는 아직도 노력은 하지만요. 네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 음식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하면 좀 근데 그 당시에 별당아 씨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어요. 여기 오늘 뭐 오신 어머니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죽하면은 이런 기사가 신문에 다 났었는데 어떤 기사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기사가 드디어 얼굴 가리개 벗어 별당아 씨의 홍세미. 별당아 씨에서 얼굴을 가리고 나왔던 별당아 씨가 19일 밤 드디어 수건을 벗는다. 하여튼 피부도 약한데 그걸 완전히 본드로 전부 다 숨구멍을 막고 저는 그다음에 다행히 피부가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울퉁불퉁하게 혹을 전부 해가지고 촬영하는 시간이 적어도 한 18시간부터 12시간 정도 매일. 네. 어떤 땐 저는 밤을 지금 새웠어요. 30분 했는데도 이렇게 됐으니 그때 한 12시간 그 정도 피부에 했었으면 트러블도 많으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도 또 속에 치마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아까 그런 거 아니지만은 네. 비쳤어요, 조금. 그렇죠. 망 네, 이렇게 아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좀 시청자들이 기억하실 때 요 얼굴이 좀 모습이 비칠랑 말랑했는데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러다가 한 3개월 후에 이제 그 업이 다 끝난 다음에 벗겨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누군지 모르게 퀴즈를 내고 그다음에 누구냐? 누구냐? 그 탤런트가 상품 지금 걸고.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퀴즈도 있었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네. 참 대단했었죠. 뭐 네. 여쭤보실 거 있으세요, 캐시킴? 제가 드라마 내용을 모르지만 못 보셨죠, 솔직히? 예, 못 못 봤을 봤어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판 뷰티 앤 더 비스트인가 봐요. 미녀와 야수. 야수.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야수인가요? 그렇죠. 바뀐 거죠. 예, 바꿨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네, 한국판 봤어요. 미녀와 야수다. 아주 제대로 딱 집으신 것 같아요. 네. 아하. 우리 캐시김은 코가 날카롭네요. 코가 나요. 창피해요. 네, 홍세미 씨가 사극으로 15년 전에 은퇴를 하셨죠. 네. 이번에 또 한명회라는 드라마로 16년 만에 사극을 다시 하시는 셈이 되시는데 이번에 또 역전의 삼총사가 다시 뭉치셨다면서요. 아셨구나. 네. 역전의 역전에서 삼총사? 네, 역전에서 뭐 서울역 앞에 계신 그런 뜻이 아니고 홍세미 씨. 네. 네. 저기 이 작품에 옛날 별당아 씨 예. 하셨던 신봉순 선생님이 작품을 쓰시고요. 작가분? 그다음에 김재영 씨가 감독 연출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삼위일체가 또 된 거죠. 근데 그때 미국에 계실 때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었다고요. 여기도 나왔지만은 나는 이제 복귀는 안 하겠다. 내 일선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녀는 복귀 의사를 묻자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어두고 싶다며 다소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기사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전혀 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복귀할 의사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는 40이 넘었고 애들은 다 아이들은 날개 달아서 날아갔고 아, 대학교에 가서 정말 자기 갈 길을 갔다 엄마 아빠 아이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다행이고 여름방학에 와서 만나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그럼 나는 뭔가 이제 굉장히 막 허탈해지고요. 네. 허무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별당아 씨 같이 엘러지가 막 오더라고요. 얼굴에요? 예. 그게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굉장히 놀랬죠. 예. 피부가 뭐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한쪽이 그냥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지금
분장하신 분장. 것 같이. 예, 네, 네. 아유 그때 그 배우가 맡았으면 분장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죠. 그 별당 아저씨 아니라 별당 아저씨 그럼 2편 했어요. 별당 아줌마가 되셨네. 그렇죠. 나중에. 시어머니 뭐 그런. 친정어머니 역할. 예. 그 정도로 아주 그 불리한 조건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집에서도 병원에 막 가서 네. 한번 진단해 보자. 왜냐하면 미국에는 막 이름 모를 병도 너무 많아요. 네. 그냥 이상하게 그냥 뭐 이름도 모르고 죽는 병, 뭐 또 그냥 갑자기 오늘 건강했다가 내일 막 죽고 캐시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도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네. 스트레스. 우울증.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오면은 그게 어느 현상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나는 이제 이 피부로 나온 거니까 예, 조금 여행을 떠난다든지 현실을 조금 떠나라고 그래요.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떨리고 눈물이 나는데요. 보고 싶죠, 굉장히. 근데 아, 그 지금도 눈물이 막 나시네. 아이고. 오늘 아드님도 같이 모실 걸 그랬어요. 글쎄, 그, 네. 대학에 가 있는 거 아니 글쎄 특별히라도 너무 저, 보고 싶어 하시니까 네, 괜찮으시죠? 어머니하고 같이 네. 출연했으면 좋았을 거. 네, 이제 이렇게 연기자가 되려면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굴로 완전히 찌그러져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나를 찾아야겠다. 내가 꼭 그 아이들한테만 너무 연연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 가정을 정말 좋아해서 내가 지켰는데 내 자신이 없어졌다라고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날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신 선생님이 오셨죠. 하하.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거를 의논했고 네. 다시 내가 연기자가 돼서 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특수한 사람 또는 인격체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내가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베풀고 네네. 그리고 내 그 허망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네. 근데 이번 한 명에서는 아주 또 좋은 역할을 맡으셨죠? 네. 예. 어떤 굉장히 역할? 그 한 여인으로서 자기가 겪어야 할 고난을 다 겪고 또 반면에 누려야 할 영화,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그래서 크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윤씨 부인을 맡았는데요. 대왕 대비까지 됩니다,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올라갔을 때 중전마마가 되면서 마지막에 그 대왕 대비로서 수렴청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학문이 많지 않으면서도 가장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정치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여성의 상을 이 작품에서 그려주게 되죠. 이제 그 연기를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살도 많이 찌시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제가 뵙기에는 뭐 아주 그렇게 살찌고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신 것 다이어트를 같아요. 하셨나요? 내가 아까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예쁘게 되냐고. 저희가 그랬는데 되려 여쭤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사실 네, 어떻게 빼셨어요? 빼신 거예요 지금? 한 8kg 뺐어요. 그러니까 얼마 사이에 8kg를 빼셨어요? 0.8kg가 3개월 아니라 동안. 3개월 동안 네, 8kg. 미국에서 와가지고 3개월 동안 8kg를 뺐죠. 그 어떻게 그렇게 뺄 수가 있어요? 작품을 해야 되니까. 아니 물론 아니 근데 네. 하긴 하는데요. 네. 어떻게 뺐었냐고요. 보면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여기 오니까 수영하러 다닐 시간도 없고 또 자연히 에어로빅 하려니까 너무 동적이고 뭐 다 벗고 또 이렇게 뭐 입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니 뭐 여자들끼리만 하는데요 뭐. 그래도 이 저 홍쌤 이렇게 얼굴이 있으니까 얼굴이 있으니까 아니 뭐 저는 얼굴 없으니까. 뭐 갑자기 와가지고 야하게 막 에어로빅 하러 돌아다닐 일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좀 정적이면서도 운동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연구했었는데
단전 호흡이 참 좋더라고요. 아주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너무 좋아요. 무용도 할 수 있고 단전 12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12가지를 배우면 이런 건 집에서 네, 자기가 집에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거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셔야 돼요. 예, 일어나서 또 밴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음악도 그거는 있어야 나중에 되고. 음악까지. 앉아서 하는 거는 같이 네, 해보려면 앉아서 하는 거. 손을 완전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첫째 이거 해요. 이렇게 깍지 먼저 껴봐요. 살이 쪄서 털려나. 그게 글쎄 문제라고요. 이거 껴봐서 안 되면 살찐 거라고요. 저는 좀 불편해요. 요거를 나중에 왜 우리 짱깨미 할 때 요거 했잖아요. 이런 가위바위보 식으로 할 때요? 가위바위보 네. 할 때, 요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피세요 완전히. 안 펴지네. 이봐, 더 운동 더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고개를 뒤로 제껴요. 네, 그리고 양옆으로 흔들어요. 카메라 아저씨는 흔들지 마세요. 카메라 흔들어요. 여러분들 다 하시네요. 굉장히 힘드네요. 네,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 그게 운동이 굉장히 잘 되고요. 예. 네, 그리고 과일 많이 먹고요. 과일. 과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과. 사과. 네, 옛날에 왜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알아서 누워 있으면은 밥을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 네. 사과를 이렇게 강판에 강판에 갈아가지고 갈죠. 예. 숟갈에다 이렇게 예, 예. 먹여주시고 네, 드셨죠. 네, 네.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사과만 먹으면 살 수 있다. 아, 요 의지를 가지시라고요. 아침 사과는 금이다. 그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예. 있어요. 그리고 외국엔 어떤 말이 있냐면 아침에는 하인처럼 먹어라 그랬어요. 아니 황제, 황제처럼. 황제처럼 먹어라. 네. 그리고 저녁에는 하인처럼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은 그렇죠, 좀 캐시? 예, 맞아요. 저녁은 좀 저녁에는 굶고. 서번트 같이 예, 먹으라 예, 그러고 예. 그다음에 로얄 패밀리 같이 브렉퍼스트를 먹으라 그렇게 그럼 돼요. 점심은?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살라 정도. 네. 근데 사극을 이제 다시 드라마 얘기인데 예. 15년 만에 사극을 다시 하시니까 어떻게 사실 녹화하시면서 조금 힘이 드시죠? 괜찮아요? 글쎄, 어저께 녹화할 때도 사실 제가 에너지를 17번을 냈어요. 아유 왜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감독님의 의지도 있지만 저도 또 다시 하고 싶었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민속촌에 갔는데 그 산 밑에는 영하 이 서울하고 거기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네. 나요. 그리고 그늘진 곳은 더 춥죠. 그런데 이게 입이 어니까요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완전히 감정이 격해가지고 하인한테 그 야단을 치는 장면이었는데 탈탈탈탈 전부 외워가지고 감정까지 넣어서 완전히 그 인물에 파고들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여기는 빨갛게 얼었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얼면은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안 되죠.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입에서는 딴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 이놈아 왜 이렇게 춥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하인이 그러죠.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야. 아니 그러지 않아도 그 농담을 하더라고요. 에너지 막 내니까요. 하인으로 나오시는 분이 예. 이렇게 카메라가 안 나오니까 아,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 사극이니까 또 야외 촬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나 집이 여의도거든요. 예. 그 민속촌 가려면 그냥 체증이 없을 때는 한 45분이면 도착하는데 체증만 있다 하면 2-3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미리 알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안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신갈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용인으로 수원, 가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민속촌은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창문을 내려가지고 네. 아, 저 죄송하지만 민속촌 어디로 가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민속촌이요? 하고 얼굴을 탁 보다가 대답을 해주질 않고 얼굴 보느라고 네 대답을 못 하는데 차는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 다음에는 야 이거 길을 알아놔야 되겠구나. 서울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네. 길을 알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새벽에 한 2시간 정도는 언제든지 제가 교통 공부를 좀 하죠. 지금 좀 많이 알아놨어요. 네. 예. 네. 이제 앞으로 민속촌 가려면 홍세미 씨만 쫓아가면 가장 눈 단거리 감고도 눈 감고도 아니, 가죠. 그럼 사고 나죠. 어제는 아 근데 어제는요 네. 정말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어제 촬영하고 눈 감고 가셨나요? 아니요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서. 예, 오다가요 이제 촬영 다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니까요 운전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 눈물이 나는데
그리고 그 연기자들은 이상하게 연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왜 허탈하죠? 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외로움 같은 게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그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전 양희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를 틀어놓고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뭔가 아이들 다 버리고 와갖고 내가 이거 연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아이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머 이거 이러다가 운전 사고 나면 아까도 그런 식으로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머 사고 나면 어떡하나. 여기 아주 준비하고 있네. 울지 마세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가 오늘 휴지. 마스카라 하고 왔기 때문에 휴지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사고 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제 정말 연기자로서 내가 그동안은 인기인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인기인이었지만 정말 이제는 중년의 그 연기자로서 사랑을 받으려면은 진짜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누구를 탁 창조해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어머 요만한 것도 내가 못 참아서는 안 되지. 네. 그렇게 하고는 그냥 열심히 그럼요. 사는 거예요. 네. 네. 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그 사랑의 조건이란 드라마를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네. 그때 아주 죄송합니다.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하셨는데 아닌데 아니에요? 못된 시어머니 아닌데 그 착한 시어머니? 아니 아주 당연하죠. 당연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셨는데 표현을 잘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당연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리얼하게 잘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이것도 고맙습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혹시 홍세미 씨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신 거 아니지? 정말 신뢰 잘하시네요. 그런 건 아닐 테고 어쩜 네.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뭐 잘했다고 평해 주시니까 또 고마운데요. 네. 저 나름대로 15년 만에 처음 한 건데 네.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친정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네. 아, 어머니께서 예, 친정 어머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너무 엄하셔서 어떤 때는 사랑이 어머니한테 있나 없나. 우리를 너무 엄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저희가 삼남 이녀거든요. 네. 지금도 큰 오빠, 큰 오라버니 앞에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종아리 맞고 살았거든요. 네. 그만큼 어머님도 지금도 엄마 앞에서 함부로 무슨 이 농담 같은 거 했다가 금방 질색하세요. 8순이 넘으셨는데. 그리고 양복 같은 거 제대로 잘못 입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어머니 뵈러 가면은 옷이 그게 뭐냐고 걱정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성격이 그 단정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따지시고 그러면서도 그 원리 원칙에 그거 하면은 뭐 가차 없이 꾸중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받으면서 그 차가운 것까지도 사랑을 느꼈는데 이제 그거를 연기에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 어머니가 무서울 때는 이렇게 하시더라. 또 얘기하시다가 화가 나시면 어떻게 돌아앉으시더라. 그다음에 일어나서 나가실 때는 찬바람이 확 불게 나가시던데 어떻게 나가시더라 하는 거를 막 상상력을 동원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연기에 부족함이 좀 많았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그 작품을 통해서 연기의 그 영역을 넓힌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어머님한테 예. 도움을 받으셨네요. 어머님께 정말 출연료 전액을 다 드리셔도 드렸어요. 아, 그러지 않다. 예, 예. 그럼 어머니 앞에서 신뢰해도 안 되겠네요. 지금은 괜찮죠. 예, 그렇죠. 네. 자, 요게 제가 지금 옛날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네. 이 모녀의 대화가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잠시 저희 가문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친정적은 동명왕의 직계후손으로 외조부님은 진사벼슬을 하셨고 어머니는 정경부인을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자선사업 하시는 송시면 다 알 정도로 이 황해도 해주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친께서는 중학을 나오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자 이승만 박사로부터 장관 교섭을 받으셨는데 안 하신다고 그러셨대요. 사용하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홍 썼으니까 홍세미 씨네요.
아이 엄마는 그런 말을 왜?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다 뽑아봤죠. 그다음에 어머님이 예를 베고 그러니까 세미죠. 세미를 베고 정말 아주 그냥- 근사한 태몽을 꿨어요. 네. 네, 하도 놀라운 꿈이 돼서 해몽에 능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물었더니 너무 좋은 꿈이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복 달아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태몽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꿈을 꾸셨는지 어머니께서. 태몽은 글쎄 저는 지금 그 어머니께서 아들 셋을 쫙 낳고요. 그다음에 딸을 낳기 원하셨대요, 아버님이. 그랬는데 제가 낳자마자 너무 기쁘셔서 아버님이 이제 대청마루에서 춤을 추셨대요. 그런데 그 태몽은 이제 어머니가 꿈에도 이제 아버지하고 돗자리 깔고 이렇게 초저녁에 이렇게 달을 쳐다보고 계셨는데 꿈에요. 그 달이 점점 떨어져서 치마포까지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달의 형체가 온 시야를 꽉 채울 정도로 불 같은 그 달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그 제 지금 기러기 홍자가 제 홍자가 그 불굴홍이 아니에요. 삼수변에 예, 예. 공자 있고 그다음에 세조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네. 그 홍자가 획 하나가 기둥 하나만큼 굵게 그래서 달에 그 홍자가 새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님이 깨셔서 아버지 서재에 올라가셔서 그 홍자가 무슨 홍자인지 모르셔가지고 어려우니까 쓰는 홍자 아니죠? 늘 홍자. 그렇죠. 네. 그 옥편을 뒤져보니까 큰 기러기 홍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홍자가 가운데 이름에 있어요. 본명에. 예. 홍자 있고 그다음에 말글숙이에요. 홍숙이에요. 쑥. 네. 그러니까 그 홍자를 써서 가운데 자로 쓰셨고. 네, 그래서 영화계에서 제가 이제 춘향이 공모에 네. 당선이 되니까 네. 그때 세계상사 회장님께서 이름을 예명을 짓자. 왜냐,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듣기에도 쉽고 외우기 쉬운 그런 그 이름을 짓자 그래서 심사위원 12분하고 네. 그다음에 그 회사 사장님하고 어머님하고 그래서 그 홍자를 꼭 넣어 주십시오. 어머님이 원하셨죠. 네. 그래서 그 홍자를 그러면 첫 자에다밖에 넣을 수가 없다. 왜? 세기상사에서 뽑혔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꼭 넣어야 된다고 고집하셨어요.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세기상사에 세자 세자. 넣고 네. 그다음에 아름다울 아름다울 미자. 미자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예. 미자를 넣자. 그럼 본명은 홍숙, 성은 네. 성은 도레미도. 홍숙. 네. 네. 이 대충 예명 이쁘신 분들 보면요, 네. 본명이 참 이렇게 우스운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은 전 그래서 홍세미 씨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본명이 뭘까 뭐 점예, 덕순이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본명도 참 이쁘시네요. 의미가 좀 있었죠. 어머님이 네. 태몽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어머님 지금 사진을 뵈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올 때 어머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 다녀오겠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8순이 넘으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왜 제일 어저께도 가슴 아픈가 하면 자식들도 보고 싶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휴지 나고 휴지 오늘 없다니까. 그저 휴지를 보이는 데다 두니까 더 마음이 편안하죠. 다음에는 우리 여기 휴지를 큰 걸 박스를 아니 근데 어떡해요. 근데 아직도 엄마라고 그러시네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지금. 저는요 예. 어머니한테 뭐 너무 불효를 많이 했거든요. 박수 또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다 닦으셨죠? 저 네. 때문에 어머니가 네.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형제들이 많지만 내가 꼭 모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훌륭하게 더 된 다음에 올 중으로는 꼭 모셔오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다시 모시고 나오시는. 네. 지금 그러면 어머니께 전화는 간혹 드리실 거 아니에요? 간혹이 여기서. 아니고 뭐 밤에도 하고요. 네네. 보고 싶으면 밤새도록도 해요. 근데 그리고 뭐, 저희 프로그램이 또 해외로 많이 나가지 네. 않습니까? 네. 어쩌면 그러실 거예요. 어머님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카메라를 보시고 어머님한테 지금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지금 뭐 엄마, 난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바라고 내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 타고 함부로 다니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불러서 차 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을 때 꼭 전화하세요. 오늘 박수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 네, 참거. 근데 이상훈 씨가 그 지금 분위기를 망쳤어 아주. 네. 이제 다시 태몽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 태몽이 보통 태몽이 아니라는 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1967년도 보도 자료인데요. 네. 1725대 1의 경쟁을 뚫고 100만 원의 신인 스타 탄생. 와, 그 당시에 상금이 100만 원이었나 봐요. 그때는요, 네. 100만 원은 아주 지금의 큰 돈이네. 몇 억에 가까운 그래요? 돈이었어요. 네. 집을 살 수 있었어요. 19세 홍세미 양의 벅찬 영광. 한 어머니는 심사위원에게 전화로 상금 다 주겠으니 우리 딸 뽑아달라. 네, 이게 그 당시의 보도 자료입니다. 그 옆에 홍세미 씨 얼굴. 네, 네. 아름다우시군요. 예, 너무나도 아름다우시네요. 그때는 사실 제가 그 영화에 대한 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 어머님께서 한번 신문을 보시더니 아, 춘향인데 홍수가 네가 좋을 것 같다 그래요. 네. 한번 농담 비슷하게. 그러는데 저는 뭐 어머니가 그때 하려는 대로만 할 때니까 그럴까?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어머니하고 시작했던 것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렇게 된 거죠. 근데 다 뽑아놓고 이제 제가 이 이빨이 문제가 됐었어요. 왜요? 이가요. 어떠신? 여기요. 아랫니요? 아랫니가 조금 덧니죠. 아, 치아는 다 이쁜데요. 이상은 씨 이빨 이뻐요? 아, 되게 싫어. 남자 이빨이네. 남자 네. 이빨. 장윤정 씨도 이빨 이쁘지만 나는 이 치아가 굉장히 고르고 예쁜데요. 네. 이 앞에가 요 아랫니가 딱 덧니예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다 뽑고 나서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물를 순 없잖아요. 모를 수는 없죠. 네. 근데 다 뽑은 다음에 보니까 아 이게 있구나. 한 분이 그걸 발견하셨어요. 그래갖고 아 그 춘향이를 뽑은 사람 이빨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실에 전부 앉았는데 일을 이렇게 해보라 그래요. 이렇게 웃을 땐 이게 가려져서 잘 몰랐는데 완전히 그걸 드러내니까 덧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너무 보기 싫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네. 장윤정 씨도 지금 그쪽 아랫니 고기에 비슷한 위치에 덧니가 있네요. 네, 그런 장윤정 사람들 씨는 좀 지금 많아요. 그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 그랬어요. 숨기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미인의 그 조건은 이가 골아야죠. 골아야죠. 아주 굉장히 예뻐야죠, 이가. 가지런하게. 네, 가지런하게 예뻐야죠. 그 다음에 춘향이는 더구나 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는데 4대 6으로 이긴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문제될 거 없다. 문제될 거 없다. 네. 몇 개도 뽑아봤으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 내용인데 뭐 혼인줄 막히겠네요. 뭐 터무니없는 약혼설에 펄쩍 뛰는 홍세미 양. 네. 그다음에 벗기는 영화엔 글쎄요. 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일 군과 홍세미 양이 맞선 봤다. 네. 뭐 햇빛이 따사로웠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고 저는 또 최고의 인기를 달린 연기자였고 그랬으니까 같이 이제 화제에 올랐는데 그렇죠. 네. 사실 그때 저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의 그 매너라든가 사고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집가서 미국으로 가 산다면 아,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할 거며 우리 식구들은 다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2번 다시 안 만났죠. 아, 손을 보셨는데. 네, 봤죠. 그러니까 네. 그 당사자끼리는 마음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인상이 나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네. 어디까지나 그런 어떤 생활 방식의 차이라든가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왜 약혼식 때도 사실 대단했었잖아요. 그랬어요? 네? 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결혼식 때가 제 기억에도 홍세미 씨 결혼식이 이렇게 뭐 파혼이 된다라는 얘기도 또 있었고 연기도 자꾸만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예, 결혼식 그럴 때.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때 그 제가 방송국하고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아하. 영화사하고도요. 그러면 이제 어느 그 세계상사라는 영화사에서 어떤 영화 배우를 하나 발굴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뽑아내려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당선되니까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놨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혼을 하면은 저는 이 연기 생활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 회사에다가 고집을 했는데 회사에선 안 된다. 결혼은 하되 작품은 하자. 자꾸 그렇게 이제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약혼은 해놨지만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엄하신 시부모님 계신데 거기서 화장 케이스 들고 자꾸 나와가지고 이 촬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혼해놓고 또 몇 년.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가 자꾸 났죠. 근데 하여튼 그 두 집안 반대가 좀 극심했죠. 아주 심했다. 네, 중매를 했는데도요. 왜냐하면 약혼하고도 계속 자꾸 촬영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 끝날 거냐 이거죠. 시부모님 의견으로서는 그러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그 자체만도 시부모님한테는 반대의 그 반대의 명분이, 조건이 될 수가 조건이 있죠. 굉장하죠. 근데 약혼 해놓고도 계속 했으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시부모님 사랑의 조건처럼 정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며느리 그런 며느리들 오면 어떤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그때 제가 중간에서 당했던 고통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저 어렵죠? 그러면 지금 남편께서요 네. 이렇게 체격이 좋으십니까? 아빠가 원래 그 기계공업을 했어요. 저희는 그 보통 사업이 아니라 가업이죠. 아. 대대로 내려온 네. 그 자동차 기계공업을 했는데요. 한양대학교를 기계과 나왔는데 아빠가 그때 대학 당시에 보디빌더였어요. 아이고 그럼 체격 그러니까 크시겠네.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한양대 기계과 나오셨대요. 네, 네. 저도 오긴 나왔거든요. 그래요? 세상에. 반가워요. 그래? 네. 어. 보디빌더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전국 1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격하고 저희는 주로 데이트할 때 사격하러 다니면서 데이트했어요. 그때 이렇게 총 쏘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은 골프를 많이 치지만 네, 네. 그때 아빠 그다음에 할아버지 시아버님은 이제 총을 쏘러 다니셨어요. 사냥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시아버님 사랑받고요. 그다음에 요리 학원도 다녀가지고 또 시어머님한테 기원받고 장윤정 씨도 이제 그렇게 요리 학원도 좀 다니면서 네. 시집갈 준비하세요. 예, 그래야 되겠네요. 사랑받으려면. 근데 사랑을 받으시게 됐던 게 또 하나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게 또 왜 아까 그렇게 생각나시는 그 아드님. 네. 아드님을 맨 처음에 탁 그냥 아드님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양가해서 좋아하셨겠냐고요. 그거 뭐 당연하시죠. 안 그래요, 어머님들? 외며느리로 시집 갔거든요. 제가 외아들의 외며느리로 갔는데 이건 뭐 엉뚱한 연예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습게 말하면 딴 딸을 데려왔다고 그러죠. 그죠? 예전에 그때 이제 예전에 네, 그랬잖아요. 연예인이다 그러면은 아유 어디서 정말 딴 딸을 하나를 데려다가 그냥 저거 사람 구실 할래나 주변에서도 굉장히 걱정하셨죠. 그런데 결혼을 딱 해가지고 첫 번에 아기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되니까 시어머님이 뭐 남자 같으신데 뭐 산부인과까지 막 쫓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사 막 멱살을 붙잡고 그냥 재판하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자 이제 그 이듬해에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었어요. 첫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여튼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장미꽃은 다 사신 것 같더라고요. 꽃집에 장미를 전부 다 그냥 사가지고 병실을 이 저 벽지 대신에 장미로 다 도배를 하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멋도 있으신 분이에요, 시어머님. 와, 네. 그 진짜 아들이 지금 멋있네요. 대학을 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드님은 장미를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듣기 좋아하고요. 또 친정 어머니 보호할 줄 알고 그래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네. 그 당시 잡지에요. 그런 뭐 소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홍세미는 뭐 아파트가 몇 채니 뭐 그런 이 자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나 당시에 이제 자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결혼 예, 후에 예. 그 별당아 씨 최고 인기 있을 때 제가 스캔들이 있었죠.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고 한참 후에 그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아주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예. 사실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이걸 보선목이라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하, 이거 내가 이제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이걸 좀 밝혀야 되겠다. 또 그 상대가 어떤 상대라도 삼자 대면을 해가지고 내 결백함을 좀 입증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럴수록에 나한테 나로 인해서 누가 되실 분은 시부모님이고 네. 그다음에 아이한테 더 누가 될 거고 안 되겠다. 내가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사실 그게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미국 간 이유 중에 그게 두 번째 이유죠. 첫째는 내가 보통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거. 네네. 연기에서부터 끊임없이 탈피하고 싶었던 본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주 불미한 스캔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겨내질 못했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몸부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나는 보통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걸 계기로 내가 미국에 있는 남편한테 얼른 가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겠다 하고 두 번째 이유로 이제 제가 거기 미국을 가게 된 거죠. 이제는 영국 귀국을 하신 거죠? 그거 궁금해요? 네, 저희 입장에서 아니,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기 활동을 하시는 건지 네. 어떻게 아니에요. 아주 영주 귀국했어요. 영국 귀국하시는 네. 아. 영국 귀국했어요. 아하. 아빠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님 꼭 올해 안에 모시고 네, 오시죠. 어머님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모시고 모시고. 오려고요. 네, 제가 같이. 그럼 이제 가족이 그 자네들만 빼놓고는 예. 다 이제 들어오시네. 예. 그렇죠? 자네들도 뭐 공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와야죠. 예, 공부 다 한국말 잘해요. 아하. 네. 네. 자랑만 해서 어떡하지? 아, 사실은 이런 자랑할 말씀하셨구나. 일이 아니라 고생한 일이 더 많은데 우리 그렇죠. 아이들 기르는 게 너무 힘들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했네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정말 네.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도 모셔와야 되고 또 여기서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한 명에도 잘 끝나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인기인보다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앞으로의 계획이죠. 예. 네.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젊으셨을 때 한창 전성기셨을 때는 하고 싶은 꿈이었던 연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때하고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볼 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연기, 내가 보여주고 싶은 연기를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곁을 떠나 있던 연기자 홍세미 씨가 완전히 돌아오셔서 앞으로는 자주 만나뵙게 될 겁니다. 예전하고 변함없는 이 모습. 오늘 여러분 모습 지키는 거 많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직도 참고하시고. 못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우리 홍세미 씨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그냥 가시려는 애. 이상훈 씨도 왜 이래? 이상훈 씨 잠깐 앉아봐. 가시기- 잠깐만 좀 앉아보세요. 가시기 전에 어. 노래 한 곡을 또 부탁을 드려야지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면 저희가 노래를 꼭 이걸 부탁을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드렸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 끝에 노래를 하시는데 네. 어떡하지? 노래 글쎄 한번 해보죠. 어떤 노래를 어, 해보시겠어요? 잘은 못하는데요. 우리 그 신우가 있어요. 동생이 네. 그 작사한 노래인데 네. 아름다운 것들 준비돼요. 아름다운 그것도 역시 거예요. 양희은 씨 양희은 노래네. 씨. 예. 아, 그 네. 어머니 끝에 맞아요. 예, 잘하시네요. 그거죠? 예. 네. 네. 자, 그 그거 한번 노래를 해보죠, 들으시. 그럼. 네. 그 노래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네, 아시죠? 예. 자, 홍세민 씨의 아름다운 것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아이고, 우린 다음 다음 주에 주에 여러분 다시 만나뵈야 이상훈 씨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뵈야 다음 되겠네요. 주에요? 다음 네. 주에 이상훈 씨 네. 그리고 캐시킴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노래래. 얘기 열심히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Bye,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사랑과 꿈이 넘치는 밤과 음악 사이는 남성 토탈 패션 빅벨 협찬입니다.